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체의 이슈 중에 이슈인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청탁금지법 위반의 쟁점에 대하여 법조인이라면 한 번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해야 할 주제에 이어서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19일 참여연대가 고발함으로써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겁니다. 그 내용은 최재형 목사가 2023년 6월에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로 179만 8천 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추석 선물로 주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이나 권익이나 중앙지검은 지금 온통 영부인 김건희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진짜 쟁점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왜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하여 올해 6월 10일 날 국가권익위는 사건을 그냥 종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주무 국가기관이 바로 권익위입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취지와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문화를 다잡기 위해서 이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을 봤더니 공직자가 직접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내가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하여 수수한 부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청탁금지법은 아내까지 처벌 규정은 두지 않았지만 통상 아내가 받으면 그 남편이 알거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규정을 둠으로써 결국은 아내가 받더라도 공직자가 처벌되게 하는 그 목적이 청탁금지법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낯을 놓고 기억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인지 담당 국장은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의 주무기관인 권익위가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아내 처벌 규정이 없다고 그냥 종결해버리자,
올해 2024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이 나서서 드디어 과감하게 청탁금지법 위반,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위반 사실이 없다, 혐의 없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8월 23일 최재형 목사가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고, 같은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 2조 1항, 2조 1호 가목에는 공공기관의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통령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2조 2호 가목에 공직자 등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라고 해서 대통령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그 영부인 맞습니다. 적용 내용을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회 100만 원 이상 수수금지, 1년을 통해서는 통틀어 300만 원 이상 수수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8조 2항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1원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의 8조 4항에 그 영부인도 1항과 2항을 똑같이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영부인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 이상 수수하면 안 되고 1년에 통틀어서 300만 원 이상 수수하면 안 된다. 이게 쟁점입니다. 8조 2항의 직무 관련성 1원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당에서는 그 부분을 처벌의 공백이라고 법률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탁금지법 9조 1항 2호에 대통령에게 영부인이 8조 4항의 위반 사실을 알았으면 서면으로 신고 의무를 규정하였고, 청탁금지법 22조 1항 2호에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한 것,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아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면 남편은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남편을 처벌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모든 법률 적용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있는 그대로의 확인,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에서도 이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저 직무 관련성, 처벌 규정 여부, 법리적인 이야기만 함으로써 주권자 국민의 눈과 귀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건희는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2023년 6월 1790만 8천 원 상당의 명품의 향수와 화장품, 그리고 9월에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다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부인 김건희는 청탁금지법 8조 4항 타고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179만 8천 원의 향수와 화장품을 받았고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디올백 300만 원짜리를 받았고 1년 다 합쳐도 300만 원을 넘었고 명백하게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을 범한 겁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전문기관으로서 이 명백한 사실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하지 않으려고 단지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종결하겠다 이런 꼼수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영부일의 청탁금지법 8조 4항 위반 사실을 안 이상은 청탁금지법 9조 1항 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22조 1항 2호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수사 대상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양심 있는 법조인이라면 또 한 번의 술자리에서의 또 한 번의 안주거리가 생긴 겁니다. 정리하면 이번 수심위에서의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건희가 실제로 받은 금품이 무엇이고 얼마인가, 1회 100만 원을 넘겼나 1년에 300만 원을 넘겼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고 신고한 사실이 있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쟁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 한 번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합동구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